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2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내마녀의 날이었죠. 만기 결제 이런 게 상당히 금액이 컸다고 합니다. 모건스탠리 얘기로는 4조 2천억 달러 정도 됐다고 하죠. 어쨌든 잘 넘어갔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을 했던 흐름이 있었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마스가 인질석방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의 영토 일부를 영구 합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각시키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좀 확산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가 매수세가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장 끝나기 15분 정도의 종가 관리성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가 4월 2일날 시행되는 상호관세에 대해서 발언이 있었어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시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상호관세가 진행이 되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상호관세를 피할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상호관세를 통해서 각 나라별로 미국이 얻어낼 것을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발언이 관세에 완전히 치중하면 주가가 무너지는데요. 이렇게 좀 유연한 얘기를 하면 시장에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관세 발언을 강하게 해서 주가가 무너졌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심스러울 겁니다. 조심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주가가 지난번 고점까지 올라올 때까지 굉장히 유연한 발언을 저는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다시 또 강하게 언급해서 주가 빠지더라도 자기 의지를 관철하는 그런 어떤 발언이 있지 않겠나, 이런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FMC 회의 후 연준 의원들 발언이 좀 있는데요. 연준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수입 물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수입품은 GDP의 1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이면으로 생각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면 인플레이션은 둔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약간 비둘기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롬 파월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언급했지만 분위기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6월 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0.25 베이비 스텝을 할 확률이 약 67%까지 올라서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에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 맞다면 적어도 그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이 3번 연속으로 가진 않아야 될 겁니다. 보통은 한두 번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그나마 5% 정도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GTC 2025에서도 블랙의 출시나 루빈 이런 것들을 보여줬지만 그 영향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테슬라는 오히려 올라오고 있어서 일단 그 하반 경제성을 일부 확보한 것인가 라는 어떤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우와 나스닥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 다우죠. 다우는 여기서 하방기성을 만들고 장 초반에 1.2%까지 빠졌다가 다 되돌리고 끝났습니다. 다 되돌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야간 선물은 빠졌어요. 근데 막판에 끌어올렸는데 그 시간 갭이라는 게 존재할 때 그거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 본선물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5일선 위로 다시 올라왔죠. 5일선을 깨는 듯한 느낌을 줬지만 5일선을 회복했다는 것은 다우가 굉장히 강하구나,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박스권이 사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1, 2, 3 치고 여기 나와서 여기가 박스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여기서 세 번째 봉우리 돼봐야 내려올 공고 여기밖에 안 됩니다. 이 연장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새로운 박스권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나스닥도 5일선을 깼었죠. 장 초반에 마이너스 1.2%. 다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하락했었는데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렇지만 22선까지는 못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후에 익스펜 상황으로는 추세를 복귀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뭐 테슬라 봐야 되겠죠. 테슬라가 5% 정도 올랐습니다. 5%. 그렇지만 뭐 추세를 벗기거나 하지 못했고 하방 경직성을 좀 완성하는 과정인가? 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해보는 차트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올이 빠졌었어요. 장 초반에 2.6% 빠졌다가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 5일선을 살짝 이탈했죠. 그렇지만 5일선과 22선이 골드크로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저항으로 해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봉이 하나 나왔을 때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일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날 6만 전자를 넘어섰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6만 300원까지 갔다가 금요일날 다시 한번 속사풀쳐서 6만 1700원까지 갔거든요.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악재가 없다. 악재가 있다면 미 보조금 정도고, 사실 반도체 제재를 가한다라도 미국 내에 생산 기지가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나쁘지 않고, HBM도 납품이 시작되고, 그렇죠? 오너 리스크도 없어지고, 또 오너가 뭔가 주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상당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얘기했고, 랜드 가격도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뭐 이런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예, 그런 부분을 좀 본다 그러면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8시부터 매매가 돼서 저녁 8시까지 12시간을 거래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0.8% 정도 하락해서 출발합니다. 아마 야간 선물이 반영되는 걸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5일선과 약간 이격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일선 값이 얼마냐면은 59,84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일선까지 갈지, 아니면 5일선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옆으로 기면서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강세 흐름으로 다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이 200이선까지 가려는 하는 모습이 현재 차트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삼성전자의 그 외국인 매수세가 무시 못합니다. 요 5거래일 동안 샀는데 850만 주, 360만 주, 460만 주, 830만 주, 780만 주 이렇게 샀거든요. 근데 프로그램도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요날 빼놓고는 대부분 이 매수량만큼 프로그램도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크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출발은 현재 0.6%대에 출발하고 있죠. 동시효과 하면은 막 치고 들어오는데요. 이게 시간의 거래가 있어서 좀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이라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장 시작하면 또 얘기가 달라질 거다. 사실은 이제 아침에 1시간 일찍 시작하면 우리가 또 그 패턴을 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 패턴을 확인해야 하는데 아직 그 패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약세 출발한 거는 사실이다. 그러나 외국인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시간의 거래보다 본장 거래가 많잖아요. 그래서 본장에서 승부할 거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를 보시면은 요즘 외국인들 매수가 많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본격 기관일 거냐에 대한 흐름인데, 저는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는 시점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술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코스피를 한번 했었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목소리 갑자기 가라앉네요. 코스피에서 올 초를 기반으로 본다면 외국인의 매수는 여기서 끝났고 여기서 던졌어요. 근데 이거 올라오는 바람에 여기서 다시 눌렀어요. 그래서 제자리로 갔다 나는데 거기 출발선에서 다시 외국인이 매수해서 끌어올렸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이제는 하락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접었다는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지금 해외 미니 선물 때문에 이렇게 반영돼서 삼성전자 하락 출발하는 걸 기회로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해석도 하는데요.
이 삼성전자를 뭐 현재가 창을 한번 볼 필요성이 있죠. 현재가 창을 한번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나오지 않네요. 수급은 나오지 않네요. 수급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좀 이런 거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본장 가야지 나타날 거라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살아있다는 것만큼 잊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